안녕하세요. 마감전 작전타임 진행의 박지연입니다. 국내 증시 마감전 작전타임을 통해 시청자 여러분의 성공투자 확률을 높여드리고 있습니다. 또 박스경제TV의 최고의 증권 전문가를 코치로 모시고 특징 업종과 섹터에 대해서 다뤄드리고 있고요. 2부에서는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자세한 투자 전략까지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 살펴보겠습니다. 간밤에 미증시는 블랙 프라이데이로 인해 휴장을 했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을 복귀를 해보면요. 4,000포인트 돌파를 시도했다가 바로 내주기는 했지만 그래도 이거를 연속 상승 마감을 하면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오늘은 외국인의 수급이 코스닥 시장으로 이동을 하면서 양시장 지금 혼조세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를 위해 힘을 쏟겠다라고 밝히면서 오후장으로 갈수록 지금 코스닥 시장은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에 더 강하게 힘을 내고 있는 모습입니다. 오늘 벌써 11월 마지막 거래일입니다. 지금 크리스마스가 한 달도 채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12월에는 양대 지수 모두 산타 랠리를 기대할 수 있을지 오늘 코치님과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1부에서는 우리 조준진 코치님이 국내 증시 투자 전략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2부에서는 김태준 코치님과 함께 가상자산과 관련해서 도움 말씀 드리고 있으니까요. 채널 고정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코치님 오늘 시장 한번 보면 지금 코스닥이 키 맞추기를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오늘 시장 어떤 작전 들고 오셨을까요? 오늘은 제가 이제 전략보다는 좀 경기장을 좀 바꿔보자. 아까 지금 앵커님께서 좀 말씀하신 대로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이 완전 지금 상반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코스피에서 오히려 지금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으로 좀 이사를 가는 느낌. 네. 제가 그 11월 이제 시작하기 전부터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이미 그때부터 좀 코스닥으로 자금이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보여졌었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는 또 이 정부의 이 코스닥 활성화 방안 이 관련된 또 이 단독 이 보도들이 나오면서 뭐 아직 확정됐다고는 말은 안 했습니다. 정부에서. 하지만 이 코스닥 활성화 방안이 되면서 지금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들이 지금 이 코스닥 쪽으로 지금 다 몰리는 모습이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상대적으로 또 외국인이 지금 또 오늘 또 강한 매도세가 나오면서 오늘 또 하락을 하는데 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금요일 지금 11월 내내 금요일만 되면 크게 하락을 하는 좀 징크스를 좀 갖고 있어요. 그래갖고 어제 저희가 어제 이따가 또 같이 나오실 김태준 연구원이 어제 라이브 방송을 좀 잠깐 했었는데 그때도 이제 많은 시청자분들이 과연 내일 또 오늘 떨어질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궁금을 되게 많이 하셨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오늘 또 마찬가지로 좀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에는 또 새로운 경기장, 이 코스닥 시장 내에서 우리가 과연 그럼 어떠한 이 주요 히든 선수들을 가지고 플레이를 해야 되는지 제가 이따가 또 언급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코스닥 시장이 지금 선전을 해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는 구장을 바꿔서 우리가 한번 종목 교체를 해보는 전략을 세워봐 주셨습니다. 네, 오늘 출연해주시는 조준진 코치님과 자세한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주은교 캐스터와 함께 자세한 국내 증시 실시간 현황 알아보고 오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캐스터 주은교입니다. 증시라는 코트 위에서 활약한 종목 선수들의 움직임 저와 함께 빠르게 짚어보시고요. 잠시 뒤에는 성공투자 코치님인 조준진 코치님과 함께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증시 브리핑 시작합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미국의 추수감사절로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유럽 증시 보시면 강보합으로 마감했고요. 일본은 미 증시 훈풍 속에서 5만 선 회복하면서 상승으로 마무리됐고 중국 증시는 AI 종목 강세에도 부동산 재점화 우려가 나타나면서 혼조세로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홍콩 증시는 큰 폭의 등락을 거듭하면서 강보합권으로 대만 증시는 미 증시 강세에 따라 상승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증시는 장중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지만 차익 실현 매물에 보합으로 마무리하고 말았습니다. 국내 증시 보실까요? 오늘 국내 증시는 양시장 모두 방향이 엇갈린 모습입니다. 코스닥이 좀 더 강한 모습인데요. 900포인트 선 탈환했고요. 그리고 또 정부가 코스닥 붐업에 시동을 걸었죠. 코스닥 활성화 방안 정책 기대감에 코스닥이 조금 더 선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수 흐름 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 시장 보니까 온도차가 좀 있는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실까요? 코스피는 1.45% 급락한 3,929포인트 지나가고 있고요. 코스닥도 다른 흐름으로 3.44% 급등한 910포인트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시총 상위 종목인 반도체 투톱 보겠습니다. 그간 AI 버블이 완화되면서 상승세를 이어갔지만 오늘은 부재 속에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가 동반 급락 중입니다. 조선방산원전 관련주 하락세에 이어가고 있고요. 현대차와 보스턴 다이내믹스가 휴머노이드 로봇 아틀라스를 현대차 공장에 투입했다는 소식에 로봇 관련주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관련주도 빨간불 켜내고 있고요. 정부의 내달 코스닥 활성화 정책 발표 기대감으로 오늘 제약바이오 강하고요. 같은 흐름으로 2차 전지 관련주도 탄력을 받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에 상장된 대형 2차 전지 셀 업체는 상대적으로 부진한 흐름입니다. CNBC에서 K뷰티 성장세에 주목하면서 앞으로도 성장 산업임을 강조했는데요. 추수감사절, 블랙 프라이데이에 탄력을 받아서 화장품 관련주 오늘 강하게 가고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체 투자자별 매매 동향 보겠습니다. 어제와 달리 오늘은 외국인 투자자들의 순매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코스피 외국인이 1조 6,314억 원 순매도하고 있고요. 기관과 개인 2,955억 원, 개인이 1조 3,363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요. 코스닥은 기관과 외국인 4,928억 원, 5,237억 원 순매수하고 있고 개인 홀로 9,490억 원 순매도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코치님과 시장솔루션 함께 하시죠. 캐스터 주은규였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 현황에 대해서 들어봤고요. 바로 코치님과 한번 오늘 시장 이야기 나눠볼게요. 네, 코치님 지금 보니까 코스닥 시장에서 외국인이 제조, 제약바이오, 기계장비 위주로 지금 물량을 담아내고 있습니다. 근데 또 반면 코스피에서 반도체 관련주들 투톱을 위주로 해서 지금 다 줄줄이 흘러내리고 있는데 저는 궁금한 게 지금 반도체 투톱 오늘 조정 시 매수 기회일까요? 일단은 제가 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좀 차트 보면서 좀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먼저 여기 지금 보시면은 제가 이제 코스피 차트인데요. 이 코스피 차트 같은 경우에 계속 이제 중요한 게 저번에 제가 이제 11월 초에 우리가 21선을 지키느냐 11월 초에 그랬었는데 이제 무너지고 나서 계속 지금 21선을 저항을 좀 막고 있는 지금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오늘도 좀 하락을 하는 모습인데 오늘 어떻게 보면 이제 다음 주가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이평선이 좀 밀집되어 있는 부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11월 달에도 어떻게 보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그렇게 재미있을 것 같지는 않다. 오히려 12월 달을 대비하자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 21선을 그럼 탈환을 할 것이냐, 즉 4,000포인트를 안착을 할 것이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 것 같겠고 반대로 오늘 이제 강한 모습인 이 코스닥 차트를 보면 코스닥 같은 경우는 오늘 21선을 아주 강하게 돌파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면서 모든 수급들이 다 일로 쏠리고 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제 현재 이 코스닥이 이제 21선 위에서 안착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코스닥 종목 중에서 그럼 어떤 섹터들을 더 중요시하게 집중을 해야 되느냐라고 볼 수 있는데 저는 일단 이제 이 코스닥 같은 경우에서는 저는 뭐 계속 말씀을 드렸었지만 이 제약바이오라든가 로봇 관련주 이런 섹터들을 우리가 계속 좀 눈여겨봐야 되겠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와 이 로봇 섹터들이 또 이 코스닥 시장을 이끌고 있는데 제가 원래 여러분들을 위해서 제가 금요일 마다 출연을 하잖아요. 이제 마음 같아서는 매일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실시간으로 많은 걸 이제 제공해드리고 싶지만 이 방송이 이제 금요일만 나오다 보니까 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제 어제 다 준비를 했었거든요. 실시간 방송하면서 제약바이오와 로봇 관련주들을 좀 언급을 하면서 우리가 좀 이거에 대해서 좀 내일 방송 나가서 좀 이렇게 언급을 해드려야 되겠다 했는데 오늘 아침부터 되게 불기둥을 많이 이제 뽑는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지금 이제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물론 반도체 관련주들 투톱들 우리가 이제 좀 눈여겨는 봐야 됩니다. 근데 하지만 아직 수급이 이제 코스닥으로 좀 돌아온 이상 우리는 조금 더 지켜보자. 반도체는. 그래서 우리가 좀 접종 공략을 좀 해야 되는데 그런 또 접종 공략도 필요하신 분들은 이 하단에 QR코드로 이제 들어오시면 되실 것 같겠고요. 우리가 이제 오늘 또 미국 시장이 어떻게 보면 이 추수감사절로 휴장이라서 오늘 금요일 날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런 변동폭이 크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제 코스닥이 이제 3% 넘게 급등을 하고 반대로 코스피는 또 1% 이제 넘게 또 하락을 하는 좀 모습을 좀 보여주었는데요. 이제는 뭐 어찌됐든 이제 11월 달은 이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11월 달은 어떻게 보면 좀 상당히 좀 투자하시는 데 있어서 참 어렵지 않았었나 이 변동폭이 떨어지고 나서 그 다음날 또 갭 떠서 결국은 계속 음봉을 다는 이제 그런 시장 장세를 보여줬었는데 그럼 우리가 이제 12월 달에는 무엇을 또 이제 중요시 봐야 되느냐 뭐 앵커님도 다 아시다시피 12월 달은
예, 뭐가 있죠? FOMC 미국의 회의가 FOMC 있죠. 회의가 있습니다. 예, 미국의 FOMC 회의가 있기 때문에 12월 9일부터 이제 10일까지죠. 여기서 또 금리 인하의 그 확률이 좀 85%까지 지금 높여져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제약바이오 관련주라든가 이런 이제 코스닥 관련주 쪽으로 오늘 더 수급이 좀 몰리는 모습인데 일단 12월 1일부터 미국에서는 이제 그 연준의 양적 긴축 종료가 이제 시작이 되죠. 예,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FOMC를 이제 앞두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 제가 왜 잠깐만 제약바이오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냐면 12월 1월 달까지 이 제약바이오 관련된 학회라든가 이벤트들이 상당히 계속 깔려 있습니다. 네. 물론 이제 다음 주로 볼 것 같으면 이제 미국 내년증 학회가 있죠. 예,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SK 바이오팜 관련된 관련 종목들이 좀 있을 것 같겠고, 그리고 또 12월 11일 날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이제 국내 선물 또 동시 옵션 만기일입니다. 또 여기서 또 어떠한 포지션들을 또 취할지 우리가 좀 잘 체크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내년까지 본다 그러면 저는 아직까지도 제약바이오랑 이 로봇 관련 섹터들을 우리가 계속 주의 깊게 눈여겨보자.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이제 곧 FOMC 12월 FOMC 회의를 앞두고 우리가 제약바이오와 로봇 섹터 한번 눈여겨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오늘 방송 히든 종목도 바이오 관련주로 준비를 하셨다고 하니까요. 끝까지 채널 고정 부탁드리면서 오늘 조준직 코치님과 좀 더 자세히 투자 전략 나도 한번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그럼 오늘 국내 증시 투자 전략 세워봤고요. 다음은 오늘 장에서 돋보였던 특징주 3가지가 있습니다. 주은교 캐스터 통해서 알아봅니다. 네, 지금부터는 특징주 시간입니다. 오늘 시장의 주인공은 누구일까요? 저와 함께 알아보시죠. 오늘의 특징주 SBB테크, 엔캠, 펩트론입니다. 먼저 SBB테크입니다. 정부가 내달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 방안을 한다는 보도가 있었죠. 이 정책 모멘텀에 오늘 로봇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특히 부품 관련주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국내 로봇 산업의 중심축이 AI 소프트웨어에서 실제 로봇을 움직이는 하드웨어로 이동하면서 SBB테크가 급부상하고 있는 건데요. 이에 SBB테크가 이틀 연속 상승세를 이어가며 오늘 상한가에도 진입했습니다. SBB테크는 감속기를 순수 국내 기술로 양산한 유일한 기업으로 일본 HDS의 독점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HDS와 동등한 품질과 그리고 절반 수준으로 가격을 낮추고 납기 단축까지 국산화 경쟁력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로봇 관련주에 힘입어 상한가에 진입한 SBB테크의 전망을 코치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엔캠입니다. 저번 달 말 최고점을 찍은 이후 하락 흐름을 이어오다가 수요일부터 급등을 하고 있는 엔캠입니다. 글로벌 탑티어 배터리 셀 제조사와 연간 7만 톤 규모의 전해 공급 계약 체결을 앞두고 있다는 소식에 오늘 프리마켓에서부터 급등을 보이고 있는데요. 업계에서는 계약 상대를 중국 CATL로 추정하고 있지만 엔캠 측은 확인해 줄 수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번 계약은 내년부터 5년간 총 35만 톤으로 현재 단가 기준 약 1조 5천억 원 규모로 단일 고객 기준으로 역대 최고인데요. 이번 대연 수주까지 더해질 경우 내년 중국 공급량은 약 9만 톤 수준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엔캠을 비롯한 화학 관련주 전망까지 코치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펩트론입니다. 코스닥 정책 모멘텀에 힘입어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강세 보이고 있죠. 이에 일라일리가 GLP 기반 비만 치료제인 마운자로의 생산 거점을 충북 지역에 구축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펩트론이 급등입니다. 완제품 제조 파트너로 펩트론이 유력하게 거론되면서 매수세가 집중되고 있는 건데요. 펩트론은 비만 치료제에 필요한 장기 지속형 펩타이드 주사제 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일라일리는 펩트론이 보유한 장기 지속형 약물 전달 기술인 걸로 스마트 대포의 평가를 위해 지난해 10월부터 공동 연구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저번 주 최고점을 찍은 펩트론과 제약바이오 관련주들의 전망을 코치님과 잠시 후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코치님과 함께하는 작전타임 참여 방법 안내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하단에 나가는 QR코드를 스캔하시면 작전타임 커뮤니티로 연결됩니다. 여기서 종목 고민 해결할 수 있게 도와드리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증시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캐스터 주은규였습니다.
네, 오늘장 특징주 3가지 알아보고 왔고요. 그럼 코치님과 함께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볼게요. 첫 번째 종목은 SBB테크입니다. 로봇주 어제부터 흐름이 참 좋습니다. 어제 3현이 상한가를 터치를 하면서 이 로봇주에 불을 붙인 모습인데요. 이 기업도 뭐 로봇 액추에이터를 영위를 하고 또 감속기도 납품을 하는 기업이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장중 상한가를 터치하고 지금 한 23% 정도 그래도 두 자릿수세 급등세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코치님, 근데 사실 로봇주들 보면 네. 참 많잖아요. 근데 네. 흑자인 기업을 꼽아보자면 사실 네. 별로 없어요. 네네. 그래서 옥석 가리기가 정말 중요해 보이는데 네. 어떻게 보실까요? 뭐 아무래도 이제 로봇 관련주들 제가 이제 계속 강조를 하는데 계속 좋은 소식이 나와 있죠. 일단은 중요한 건 이제 대기업 위주로 지금 계속 좋은 이제 호재들이 나오고 있다. 오늘도 현대차 관련돼서 이제 좀 나왔던 모습이고 네. 그 전에 뭐 삼성이라든가 LG 관련해서 계속 이 로봇 관련주들이 계속 이제 투자와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좋은 시그널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이제 SBB테크가 이제 오늘 뭐 특징주니까 제가 좀 간략하게 좀 말씀을 드리고 이 뒤에 좀 계속 이야기를 좀 나눠보면 네. 일단 SBB테크 같은 경우에 로봇 관련주 그 중에서도 이제 베어링 또 감속기 또 액추에이터 이걸 모두 이제 국산화할 수 있는 업체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일단은 여기 시청자분들이 뭐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 베어링 감속기 액추에이터라고 하면 이게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냥 이게 그래서 올라가는 거구나라고 좀 생각을 하시는데 뭐 베어링 같은 경우에는 뭐 잘 아실 겁니다. 아무래도 축이 부드럽게 돌아가기 위해서 구슬 같은 이제 모형이죠. 베어링이 그렇게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이 감속기랑 액추에이터라는 이제 용어가 상당히 많이 나옵니다. 이제 피지컬 AI가 들어가면서 이 감속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터의 이 빠른 회전을 줄이면서 반대로 힘을 키우는 그러한 기어 박스라고 보시면 되시겠고요. 반대로 이제 액추에이터 같은 경우에는 이 사람으로 말하면 이제 관절입니다. 이 전기 신호를 받아서 이 팔과 관절을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근육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로봇이 옛날에 이제 저희가 소프트웨어에서 지금 어떻게 보면 이제 하드웨어 쪽으로 좀 넘어가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리에서 이 감속기와 액추에이터에 관련된 이 기업들이 상당히 지금 각광을 받고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또 유일하게 이제 국산화 할 수 있는 또 이제 업체로서 이제 각광을 좀 받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시면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차트를 보면서 좀 같이 좀 말씀을 같이 드릴게요. SBB테크 같은 경우에는 이 시가총액이 지금 한 2천억대입니다. 2천억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이 차트 보시면 이렇게 변동폭이 상당히 커요. 그럼 분명히 이따 또 이제 앵커님께서 또 여쭤보시겠죠. 이거 오늘 매수해서 되시나요? 네. 그러면 이 차트의 특성이 있습니다. 이 거래량이 이렇게 오늘같이 상승한 날 하고 나서 그다음에 조정받아요. 그렇죠? 오늘도 분명히 이러면 결국은 주식에 좀 학습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특히나 이 시가총액이 좀 낮은 종목들은 이 변동폭이 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오늘 좀 급격하게 쫓아가는 것보다는 마찬가지로 이 종목의 특성들을 좀 잘 알자 이렇게 좀 보시면 되실 것 같겠고 또 이제 뭐 대표적인 기업들은 뭐 로보티즈 또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이 종목들이 있죠. 그래서 이 대표적인 이 두 종목을 필두로 여러분들께서는 뭐 한 내년 1월 정도? 네. 내년 1월 되면 또 우리 또 2026 CES가 또 하잖아요. 네. 그럼 이제 분명히 거기서는 이제 새로운 기술들을 선보여야 되는데 저는 뭐 이제 뭐 선보일 것은 이제 로봇밖에 없다. 새로운 이제 디바이스의 뭐 어느 정도의 업그레이드보다는 이 로봇의 이제 업그레이드 과연 이제 어떻게 활용이 될 것인가에 각축전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로보티즈 레인보틱스를 좀 비롯해서 여기 한번 좀 지켜보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SBB테크 지금 두 자릿수세 급등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럴 때 추격 매수하지 말고 우선은 로봇주는 지금 실적이 제대로 기반이 돼 있는 대장주를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하고 언제 사야 하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다음 종목 볼게요. 2차 전지 관련주 엔캠입니다. 오늘 정부가 코스닥 시장 활성화 정책과 관련해서 대책을 내놓으면서 지금 2차 전지에도 훈풍이 불고 있습니다. 다만 코스피 상장된 이 셀 업체들은 지금 상승폭이 조금 적긴 한데요. 오늘 엔캠 소식이 있었죠. 네. CATL과의 공급 계약 임박 소식. 근데 또 이게 확정은 아니에요, 코치님. 네네. 그래서 이게 확정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 투자자분들이 참 잘 유의하셔야 할 것 같은데 맞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뭐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는 2차 전지 이제 전해질에 관련된 이제 업체이죠. 그런데 네. 이제 오늘 이제 앵커님께서 이제 말씀해 주셨다시피 오늘 때 좋은 이제 호재가 있습니다. 중국 CATL가 약 1조 5천억 규모의 공급 계약을 앞두고 있다. 근데 뭐 아직까지 뭐 확정은 아닌데 이제
우리가 이제 추론상 이제 중국의 CATL다라고 이제 분석을 좀 하고 있고요. 공급 기간은 이제 5년입니다. 5년. 그러면은 이제 한 총 물량이 한 35만 톤 정도 되는데 연간 한 3천억 정도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 동안 해서 총 1조 5천억인데 이 연간 3천억 정도라면 엔캠이 이제 지난해 매출액이 약 3,600억 정도였어요. 네. 그러면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매출액만큼의 이제 계약이 이루어진다면 한 해 이제 매출이 이제 2배 가까이 늘어날 수 있는 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엔캠이 이게 그 보시면은 적자 중이에요. 적자 중. 제가 지금 화면에 띄워드리고 있는데 24년도에 적자 전환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연 이게 흑자로 이제 전환이 될 것인가, 이거에 대해서 약간 좀 이제 긍정적 시그널이 나오면서 오늘 좀 시초가에 조금 상승했다가 좀 차익 실현이 몰리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 일단 CATL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 기업이죠. 네. 예, 중국 기업에서 아무래도 이제 그 배터리 같은 경우에는 LFP, 리튬 인산철 배터리는 뭐 거의 독보적입니다, 중국이. 우리나라가 뭐 비교할 수가 없는데, 반대로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3원계 이제 배터리죠, 3원계 배터리. 지금 근데 이제 CATL이 그러면 왜 이 3원계 배터리 비중을 좀 늘리려고 하는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유가. 그 이유가 뭐냐면 네. 유럽 현지 공장에서 이제 그쪽을 공략을 하려고 그러거든요. 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엔캠을 지금 계속 이제 그 계약이 나올 거다 이렇게 말이 나오는데, 엔캠 같은 경우는 유럽에 지금 현재 이제 폴란드라든가 헝가리에 이제 대규모 이제 현지 공장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이러한 계약이 지금 이야기가 나오는 것 같겠고, 전반적으로 2차 전지들 오늘 좀 엔캠이 이제 이런 호소식 때문에 좀 올랐다 떨어지는데, 저는 이제 좀 장기적으로 보면 2차 전지가 요즘 최근에 좀 반등을 했었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제 그거 같은 경우에는 좀 어떻게 보면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때문에 올라갔는데, 네. 결국은 2차 전지가 더 부흥을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이제 배터리, 이 전기차의 생산량이 좀 늘어나야 된다, 판매량이. 근데 아직까지 유럽에서는 이제 좀 축소가 되고 있고, 지지부진하죠. 보조금 문제 때문에. 그래서 저는 조금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보수적으로 보자. 좀 보수적으로 좀 보면서 좀 대응을 해보면 좋지 않나,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은 2차 전지는 우리가 조금 더 관망해 보자라고 전략을 세워주셨고요. 자, 그럼 코치님 빠르게 하나 더 여쭤볼게요. 네. 화학 관련주도 한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네네. 같아요. 최근에 네. 정부가 또 다시 뭐 정책을 마련을 했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뭐 화학 화학은? 관련주가 저희가 뭐 긍정적인 요소 때문에 올라가는 건 아니잖아요. 네. 너무 안 좋으니까 이제 정부에서 어쩔 수 없이 살리기 위해서. 살리려고 개입을 하는 건데, 결국은 뭐 중국이 이제 감산하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거기에 대해서 호재인데, 결국은 글로벌 경쟁력이 있을 것이냐 앞으로. 저는 이제 그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화학 산업이 앞으로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글로벌 경쟁력이 있다고 시청자님들 혹시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화학 산업은 뭐 단기적으로 이러한 호재로 인해서 올라갈 수는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화학 산업은 저희가 이제 현재 글로벌 경쟁력으로 있기 때문에 저는 뭐 중장기적으로 볼 섹터는 아니다, 이렇게 좀 보고 있겠고요. 뭐 중국뿐만이 아니고 어차피 또 이제 중동 쪽에서도 이 화학 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 화학 사업의 이 원재료인 이제 오일, 유가기 오일.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상대가 안 되기 때문에 우리 아직 화학 사업 같은 경우에는 좀 단기적으로만 좀 지켜보자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2차 전지와 관련해서 화학 관련주도 우리는 우선은 조금 보수적으로 바라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전략을 세워주셨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 종목 볼게요. 바이오 관련주 펩트론입니다. 일라일리가 SK와 손을 잡고 지금 비만 치료제 마운자로의 생산 거점을 한국에 마련을 하겠다라는 이런 소식이 들리면서 오늘 특히 지금 두 자릿수의 급등세 보이면서 코스닥 시장을 거의 견인을 해주고 있는데, 이 마운자로가 코치님 네. 한국에서 이 공장을 만들게 되면 사실 이게 금액이 비싸요. 네. 그러면 감가가 되겠죠, 금액이. 네, 그러면 네. 더 사람들이 많이 살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펩트론 주가도 더 오르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실까요? 뭐 펩트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만 치료제 관련돼 갖고 최근에 이제 좀 많이 올랐다가 네. 주가가 떨어졌는데, 이제 오늘 이제 좀 좋은 소식으로 좀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좋은 소식으로 좀 상승을 좀 하는 좀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일라이릴리 비만 치료제 마운제로의 생산 거점을 이제 한국으로 이제 구축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시면 되는데, 의약품 생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두 가지로 우리가 나눠서 보실 수가 있어요. 하나는 이제 원료, 그리고 이제 완제품. 근데 이제 원료 같은 경우에는 이제 SK 쪽에서 이제 하기로 되어 있는 부분이고, 그에 따라서 그럼 완제품은 과연 우리나라 업체 중에서 누가 할 것이냐라고 이제 그거에 대했을 때, 아무래도 이 장기 지속형 이 펩타이드 주사제 기술을 보유한 이 펩트론이 유력할 것이다. 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좀 주가가 좀 반등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SK가 이제 원재료를 하게 되면
왜 이제 페트론이 또 유망받는 또 이유가 좀 하나 있는데 그 이유는 네. 뭐냐면 두 공장의 위치가 되게 가깝습니다. 아. 예, 세종하고 좀 오송에 있기 때문에 서로 인접해 있어야지만 이제 보관이 그 운송이 용이하다. 왜냐하면 이게 이 펩타이드 같은 경우에는 냉장 보관으로 이제 운송을 하거든요. 맞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네. 이 지역적으로 이제 원재료 하는 거라든가 완제품하는 데는 펩타이드의 이제 운송이 원활한 이 페트론 이 관련 업체들이 그래서 오늘 좀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계속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 이 제약 바이오 섹터 그리고 로봇 관련된 섹터를 제가 강조드리는 이유들이 이런 부분입니다. 코스닥이 또 대장주이기도 하고 이런 모습인데 대부분 제가 저번 주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제가 좀 시장을 좀 지켜보면 네. 이 투자자분들이 이제 11월 그 전까지는 좀 지속적으로 시장이 계속 상승을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막 중장기 투자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되게 여유가 있으셨는데 이 11월 달에 들어오시면서 되게 갈팡질팡 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겼어요. 맞아요. 너무 이렇게 어떻게 보면 어려워요. 이 주가의 변동폭이 커지니까 아 이거 이제는 중장기적인 게 아니고 어떻게 보면 좀 단기적인 부분으로 좀 대응을 해야 되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주식 같은 경우에는 이제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이제 섹터가 있는 거고 네. 예, 중장기적으로 이제 가져갈 수 있는 이제 섹터들이 있는데 이 단기적인 섹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이제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의 이 스킬이 상당히 어느 정도 높아야 돼요. 왜? 제가 항상 이제 시청자분들이나 제가 이제 다른 이제 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릴 때 네. 리스크 관리가 되게 중요하다. 그렇죠. 그리고 주식에서 이 단기로 할 수 있는 종목이 있고 중장기로 끌고 가야 될 수 있는 종목이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정확하게 그걸 알고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많은 이제 분들이 이제 고민을 하셔가지고 제가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식 시장에 좀 변동폭이 있을 때 네. 주식에서 그럼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 또 다른 우리가 금융 상품으로도 단기적으로 수익을 낼 수 있는 오히려 이 단기에 적합한 상품들이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거든요. 네. 예, 그거에 대해서 이 단기에 적합한 상품들을 되게 손쉽게 수익을 낼 수 있는 거를 좀 이따 우리 또 이 김태준 전문가님이 예,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실 거기 때문에 시청자분들도 끝까지 시청을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그리고 저희가 이게 워낙 단기적인 또 단기적인 이제 매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생기다 보니까 그래서 제가 또 그걸 단기적인 것들을 좀 매일매일 또 이 정보에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하단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매일매일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앵커님께서도 어제 뭐 사면을 필두로라고 말씀하시며 로봇주를 얘기하셨는데 어제 저희 이쪽 QR코드 찍고 들어오신 분들은 보셨을 겁니다. 9시 25분에 사면 종목 나갔습니다. 단기로 정말요? 보실 분들. 예. 어제 상한가 갔었죠. 예, 단기적으로 보실 분들은 같이 배우시면서 살 수 있기 때문에 이 아래 하단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그러한 정보 그리고 또 방법들 알아보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조준진 코치님은요, 미리 10월 24일 날 바이오 관련주 공략해서 이미 두 자릿수의 급등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익률 나도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아래 하단에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종목뿐만이 아니라 시황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공부도 함께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치님, 저희 이제 방송 수익률 리뷰 간단하게 하고 한번 히든 종목 들어볼게요. 제가 보니까 바이오 관련주예요. 네네. 정말 미리 공략을 했어요, 말 그대로. 네, 맞습니다. 그래서 좀 짧게 할게요. 예. ABL 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뭐 11월 7일 날 해서 2연상 먹고 97% 정도. 오늘도 이제 더 공략을 해도 좋겠다라고 오늘 좀 언급을 드리려고 했는데 오늘 이미 또 상승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굳이 무리해서 뭐 추격할 필요는 없다.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겠고 10월 24일 날 SK바이오팜 얘기 말씀드리면서 오늘 또 주식 한번 상승이 좀 나왔었죠. 한 42% 정도 상승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제약 바이오 관련돼서 좀 제가 좀 계속 강조를 드렸었고 오늘도 그래서 제가 갖고 온 것도 이제 제약 바이오 관련된 이제 종목인데 ST팜입니다. ST팜. 세계 1위 여기 좀 오타가 났는데요. 올리고 핵산 위탁 개발 생산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눈여겨봐야 될 거고 또 리보액산 RLA라고 계속 이 치료제가 이제 좀 글로벌적으로 계속 구상이 되고 있거든요. 이에 따라 이제 ST팜이 또 이 수주가 증가가 기대가 되고 이에 따라서 또 이 실적도 이제 개선이 계속 기대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4분기 실적도 되게 또 양호하게 나올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기 때문에 ST팜이 제약바이오 관련 섹터로서 한번 우리가 눈여겨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간단하게 이 차트 보시면 이게 주봉입니다. 주봉. 그렇기 때문에 제약바이오 지금 계속 우상향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고 위에 물론 매물대 한 11만 한 8천 원 정도의 매물대가 있는데 지금 같은 이제 코스닥의 수급과 또 제약바이오에 남아있는 이벤트들만 있다고 그러면 전 충분히 그
이전 저항인 11만 8천을 넘고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여러분들께서도 뭐 단기로 보실 분들이든 뭐 중기로 보실 분들이든 여러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으실 것 같겠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러한 타점들 또 자세한 세부적인 내용도 알고 싶으시면 좌측에 QR코드 찍고 들어오시면 제가 상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2월 금리 인하를 앞두고 지금 제약바이오를 바라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오늘 히든 종목은요, ST팜이라고 합니다. 이 종목명도 중요하지만 언제 사고 언제 팔아야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겠죠.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바로 알려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특징주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고요. 잠시 뒤에 가상자산 관련해서 김태준 코치님과 함께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작전타임 커뮤니티 참여 방법 좀 더 큰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네, 그럼 김태준 코치님과 함께 가상자산의 한 주간의 동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치님, 네, 이번 주 12월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지금 비트코인과 또 주요 코인들이 다시 반등을 일제히 했습니다. 사실 이 비트코인 8만 달러가 가장 중요한 지지선이었는데요. 뛰어넘고 지금 9만 달러를 보이고 있거든요. 또 더불어서 현물 ETF 시장도 많은 투자자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이번 주 한 주. 드디어 비트코인이 네. 어느 정도 80K 구간까지 다다르고 나서 딱 지난 일주일 전이었죠. 지난 시간에 80K 구간 전후 구간이 굉장히 중요한 변곡점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던 구간이었는데 다행스럽게도 이탈은 하진 않고 80K에서 최근 일주일 사이 계속해서 오름세 추세로 바뀐 모습입니다. 자,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점부터는 우리가 과연 비트코인을 어디까지 우리가 매매 타점에 대한 부분들을 잡아야 되는지 살펴봐야 될 텐데요. 저도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드리면 네. 자, 우선 이 비트코인의 경우 딱 지난 21일자죠. 네, 80K 구간에서 어느 정도 저점을 찍고 나서 제가 현재 중요하게 설정해 놓은 이 트렌드 라인이 있습니다. 네, 트렌드 라인 자체가 이렇게 하단과 상단으로 이와 같은 박스권 흐름을 그리고 있는데 현재 중요한 가격대 라인이 이제 93K 구간입니다. 이미 이 11월 중순 구간에 이 100K 구간, 이 중요한 10만 달러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서 이 11월 달만 해도 거의 마이너스 34% 정도 엄청나게 고점 대비 하락을 한 상황에서 이제는 어느 정도 하락에 대한 반등을 해야 되는 시점인데 저는 이 부분들을 이제 11월 말과 12월 초중순 사이다라는 관점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런 관점이다 보니까 이제 방송하고 있는 시점에서 91K 구간까지 와 있긴 하지만 저는 이번 주말까지 저는 한 93K 구간까지 약 93,000불 정도까지는 꾸준한 우상향이 기대되는데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께서 좀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게 이따가 제가 알트코인 관련해서 히든 코인도 준비를 해왔지만 최근 이 알트코인들의 움직임 자체가 좀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따가 또 말씀드릴 부분이 최근에 하루에 저점 대비 200%씩 올라가는 알트코인들이 속출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만큼 최근까지 크게 눌려있던 이 알트코인들이 점차적으로 크게 오르고 있다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니까 특히 이따 히든 코인 관련해서 어떤 것들을 좀 매매하고 싶은지 확인하실 분들은 채널 고정 끝까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이번 주말까지는 93,000달러까지는 충분히 더 오를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럼 코치님 하나 더 질문을 드려볼게요. 이번 지금 셧다운 장기화로 인해서 지금 PCE 발표 연기가 되면서 지금 많은 시장에 사실 혼란이 있었잖아요. 네. 더해서 뭐 12월 FOMC 주요 쟁점도 있고 이와 관련해서 빅스 지수가 하락을 했는데 이 빅스 지수가 사람들이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공포 지수라고 불리죠. 이게 무슨 지수일까요? 이제 볼레틸리티 지수라고 해서 말 네. 그대로 변동성을 나타내는 지수인데 이 빅스 지수 하는 경우는 보통 공포 지수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로 오늘 제가 시황 체크 4가지 중에 마지막 챕터로
이 마지막에 해놨잖아요. 네. 그만큼 중요한 최근에 지표로 작용을 하고 있는 빅스 지수인데, 자 우선 이 빅스 지수 현재 차트를 한번 그렇다면 말씀을 드리면은요. 자 최근에 17포인트까지 밀리게 되면서 올해 4월달 혹시 시장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까요? 이 시장 자체가 엄청나게 이 국내 증시뿐만 아니라 세계 증시 자체가 큰 폭으로 하락했을 때가 이때 빅스 지수가 60포인트까지 치솟았던 구간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때는 완전한 공포 구간으로 들어서게 되면서 이런 구간은 보통 자산을 갖고 있게 된다면은 웬만하면 거의 손실인 구간이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러한 상황에서 최근 바닥 구간 자체를 15포인트 전후 구간으로 잡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현재 17포인트 구간까지 밀렸습니다. 최근에 약 어느 정도 위기 구간이 10월 중순과 또 11월 중순에 이렇게 있었지만은 중요한 고점이었던 28포인트 구간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서 다시 한번 이 공포지수가 완전히 떨어져 있는, 네. 그만큼 약간 평온한 구간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 그만큼 시장 자체가 안정화되어 있고, 또 이런 것들의 영향을 가장 크게 받는 분야가 비트코인 또 암호화폐 쪽의 알트코인들이다 보니까요. 이 빅스 지수가 저점일 때 매수를 하면은 웬만하면은 손해 볼 일은 없다라는 격언이 있을 정도로 확실히 좀 매수에 가담하기에는 좀 좋은 시점으로 돌아섰지 않나 라는 관점으로 좀 살펴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오늘 제가 이 알트코인들을 조금 힘주면서 얘기를 드릴 수 있는 부분이 이 토탈 추2라고 해서 알트코인, 즉 비트코인을 제외한 이 가상화폐 시가총액을 모아둔 이 차트가 있습니다. 바로 이 토탈 투 차트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혹시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토탈 네? 투 차트 들어보신 적 있으실까요? 저는 처음 듣는데 어떤 걸까요? 여기 암호화폐를 이제 처음 접하셨거나 이제 막 시작하시려는 분들에 있어서는 이 보통 여러분들이 어떠한 지표로 알트코인을 진입해야 될지 조금 헷갈리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거에 따른 가장 중요한 기준을 좀 제시해 줄 수 있는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현재 이것도 일반적인 차트 흐름과 비슷한 모습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이 최근 올해 10월까지가 가장 큰 고점 구간을 찍고 나서, 그리고 나서 최근 2달간 가파르게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2달간 정도는 이 롱 포지션보다도 하방으로 떨어졌을 때 수익을 볼 수 있는 숏 포지셔닝이 조금 더 집중되고 또 요구되는 구간이었는데, 그 구간이 이제 막 좀 끝나려고 하는 구간에 있다 보니까 현재 단계적으로 1.23T 부근에서 저점을 찍고 있는 알트코인인 만큼요. 저는 최근에 저점을 많이 찍은 알트코인들 위주로 좀 돌아가면서 순환매하는 것들을 좀 어떻게 공략할지, 요거를 좀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겠고, 요것과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또 이 롱포지션과 숏포지션을 통한 이런 해칭 전략에 대한 부분도 있는데, 요거는 이따가 또 알고리즘 매매와 함께 같이 풀어드리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네, 지금 최근에 빅스 지수가 하락하면서 알트코인 반등을 보여주고 있는 시장이었습니다. 이럴 때 우리가 알트코인을 투자를 해보면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근데 나는 좀 손실을 최소화하는 이런 전략을 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하단에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는 분들께 선착순 총 10분께 무려 5일간 무료로 제공을 해드린다고 합니다. 저희 방송 시간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10분 안에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무료로 이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 시스템권 드린다고 하니까요. 지금 바로 들어오셔서 한번 참여해 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코치님 한 번 더 제가 질문을 해보고 싶은 게 있는데, 네네. 지금 아무래도 이 가상자산 시장은 미증시의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근데 또 이제 곧 있을 연준 의장이 교체가 되잖아요. 이럴 그렇죠. 때는 또 가상자산이 흔들릴 것 같다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네.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 최근 한 2주 사이 기간 동안 이 네. 다음 달 있을 FOMC 구간에서 이 금리가 인하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가지고 계속해서 말이 많잖아요. 네. 한때는 금리 인하가 되지 않을 가능성이 거의 대세적인 흐름까지 갔다가 최근에 다시 80%대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만큼 좀 계속해서 좀 드라마틱한 구간이 나왔던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맞춰서 세계 증시 혹은 또 암호화폐도 움직였던 상황인데, 이 최근에 금리가 인하될 것이다라는 이 무게가 더 실리게 된 부분이, 이 새롭게 이제 이 연준 의장으로 뽑히게 될 사람이 윤곽이 나왔는데, 네. 현재 이 케빈 헤셋이라고 하는 인물이 이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 위원장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트럼프의 신임을 또 가장 크게 얻고 있기도 하고, 현재 3명이 인터뷰를 하면서 이 면접을 보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내년쯤에 이제 파월 의장이 교체될 가능성이 있는데, 네. 만약에 이 사람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그만큼 금리 인하 자체를 현재는 올해까지만 했을 때 3회 연속 금리 인하가 되어 있긴 하지만 내년에 있게 될
금리 인하 구간에서 조금 더 시장 친화적인 흐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 보니까 만약 이 시나리오가 그대로 이어지게 된다라면은 올해 연말까지 어느 정도 이 산타랠리라고 하죠. 10월 25일 정도 구간에 아마 이 발표가 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그 시점까지는 시장 전체적인 혼풍이 또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요것과 연계지어서 암호화폐를 지켜보는 게 좋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곧 있을 연준 의장의 교체 임박에 따라서 암호화폐 시장에 조금 더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날 것 같다라고 말씀을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이런 시장 속에서 나는 어떤 코인을 공략을 해야 하나 궁금하신 분들은요.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시면 오늘 자동 매매 시스템 무료 체험권을 총 선착순 10분께 드리고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코치님 하나 더 질문을 해볼게요. 지금 비트코인 큰손 분들이 지금 미실현 손실 구간이 많다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떤 말일까요? 이제 암호화폐 시장 전체를 좀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가운데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 네. 특히나 이 특정 세력이 될 수 있는 단기 세력이나 좀 중장기적으로 갖고 있는 중기 세력 이 부분들을 보통 이제 고래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최근 80K 구간까지 크게 시장이 밀리면서 이 단기적으로 접근을 했던 단기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을 축적했던 고래들이 좀 큰 폭의 손실을 보고 있던 상황이었다라고 볼 수 있는데 보통 이러한 경우가 오게 되면은 시장에 이제 반전이 올 수 있는 추세 변곡점이 될 수 있는 구간이 다가왔다라고 할 수 있는 지표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난번 시간에서도 제가 한번 강조를 드렸던 바 있는 만큼 그만큼 시장 자체가 턴어라운드하는 구간이 확실히 되었다라는 데 있어서 이러한 지표가 있다라는 거 참고하시기를 바라는 의미로 좀 가지고 와봤고요. 그리고 현재 중요하게 이 암호화폐 시장에서 좀 체크를 해봐야 될 부분이 이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이 비트코인 현물 ETF에 대한 체크가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인데 이 최근에 이 비트코인 암호화폐에 대한 이 현물 ETF죠. 사실상 지난해부터 이 기관 쪽에서 본격적인 비트코인 축적을 하게 됨에 따라서 비트코인 가격도 신고가를 달성을 했었죠. 네. 그랬던 상황에서 현재는 어느 정도 이 최근 한 2주 정도는 계속해서 이 기관들이 물량을 팔아치고 있던 상황이다 보니까 같이 이제 시장도 많이 빠졌던 거죠. 그런데 이 흐름 자체가 다시 한번 최근에 순유입 구간으로 들어서게 됐다라는 얘기가 조금씩 관측이 되고 있어서요. 어느 정도 확실히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라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 지표를 가지고도 확인할 수 있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최근엔 지금 계속해서 비트코인이 그래도 다시 되찾음을 찾고 있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떤 종목을 공략을 해야 하고 어떻게 해야지 내가 손실을 줄일 수 있을까라고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가상화폐 관련해서도 투자를 하고 있는데 나는 참 갈피를 못 잡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조준진 코치님과 함께 하시면서 자동 매매 AI 시스템권을 한번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선착순 10분께 무료로 체험권을 드리고 있다고 하니까요. 지금 방송 한 8분 정도 남았습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오셔서 무료로 이 5일간 혜택 한번 누려보시면 좋겠네요. 자, 그럼 코치님, 지금 제가 방금 말을 했는데 AI 감정 매매 이거를 어떻게 설명을 해주시겠습니까? 저 최근 매주마다 와서 여러분들에게 이 트레이딩적인 관점에서 이 확실히 심리적인 부분들이 트레이딩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드리면서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다시 한번 이 복습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건데, 자, 감정 매매를 경계해야 되는 이유.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면서 사고 파는 과정에 있어서 항상 이제 매도를 하고 싶을 때 못하고 또 매수하고 싶을 때 못하는 그러한 악순환들이 반복되고 있다라는 것에 착안을 해서 AI 알고리즘 매매를 강조드리고 있는데 여기에는 이제 판단력이 좀 잘못됐다거나 혹은 본인만의 어떠한 일관적인 전략이 부재했다거나 그런 것들이 결국에는 장기적인 성과저하로 이루어지게 되는 부분들이 결국 이 감정 매매라고 하는 이 뇌동 매매적인 부분들 이런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인데 이런 것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AI 알고리즘 매매. 그러니까 최근 작년쯤부터 계속해서 뭐 챗GPT다, 뭐 제미나이다 해서 이 구글 빅테크 쪽에서 계속해서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연구를 해나가고 있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 가운데 저희들도 계속해서 지지난해부터 계속해서 백테스팅을 걷어오면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을까 하는 부분을 연구를 해봤는데요. 이 우측에 이 화면을 보시면은 이렇게 중단기 또 이 크게 또 봤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전략을 구사해야 될지
대한 부분들이 나와 있고요. 이 안에는 이 흔히 갖고 있는 일반 이 인간으로서 갖는 감정을 제거하거나 혹은 이 데이터 기반의 의사결정을 한다거나 하는 등 이 확실하게 이 기존에 정해져 있는 룰에 맞추어서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러한 효율에 대해서 얘기를 드리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실제로 어떻게 작용하는지 궁금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직접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쭉 보시면은 이와 같이 일반적인 알트코인들보다도 확실하게 메이저 코인이 될 수 있는 비트코인을 비롯한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솔라나 도지코인을 가지고만 이렇게 매매 대상으로 취급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는 프리미엄형과 스캘핑형,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본인의 의사 결정에 맞추어서 조금 더 간편하게 좀 매매를 할 수 있게끔 저희가 시스템을 구축해 놨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시면은 이 우측에 보시면 여러 가지 세팅 값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만 일괄적으로 적용하게 되면은 손쉽게 내가 자고 있는 시간에도 자동으로 매매가 이루어져서 이 매매 빈도가 좀 확실히 많은 만큼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게 되는 그런 프로세스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침 이번에도 저희가 현재 방송을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께 실시간으로 10분에게만 딱 5일 동안 무료로 체험할 수 있는 이용권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혹여나 최근 AI 알고리즘 매매에 대해서 조금 궁금했는데 어떻게 적용해야 될지, 특히 암호화폐를 매매해 보셨던 분들에 있어서는 좀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누르고 오시면은 또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계속해서 가상자산 시장은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 속에서 나는 손실을 최소화하고 단기간, 장기간의 수익을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오늘 저희 코치님이 들고 오신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 이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특별히 저희 방송 시청해 주시는 분에게만 저희 선착순 10분께 무료로 드린다고 합니다.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하고 들어오시면 무료 혜택 누려볼 수 있으시니까요.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코치님, AI 자동 매매 프로그램 시스템법 알겠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사용을 했는지도 설명을 해주셨죠? 자, 그럼 어떤 사례가 나왔는지 수익률도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한번 어떻게 수익률이 있는지 볼까요? 저희가 아무래도 이 AI 알고리즘을 기반으로 매매를 하고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 어떻게 이제 백테스팅 값이,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시나리오화를 해서 매매를 적용한 값을 이렇게 표로 가지고 왔습니다. 네, 그래서 이 수익률 결과가 추정치이긴 하지만은 리플과 솔라나 도지코인을 기반으로 지난 올해 상반기죠. 상반기에 진행했을 때 기준으로 리플의 경우는 약 복리 기준으로 408%가량 나왔고요. 솔라나의 경우는 330%, 그리고 도지코인의 경우는 약 700%가량 올라오게 되면서 이 어느 정도 수익률 자체가 확실히 복리로 굴러가다 보니까 소액으로 접근을 해도 생각보다 크게 어느 정도 큰 수익을 누릴 수 있게 되는데, 여기에는 어느 정도 레버리지라는 것을 또 활용을 하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여기 쭉 보시면은 이제 추세 양방향 전략이라고 해서 이 레버리지를 사용하지만은 이 롱 포지션과 숏 포지션을 같이 잡기 때문에 조금 더 안정적으로 여러분들께서 매매를 또 자동화해서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 좀 장점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이어서 말씀드릴 부분이 이 지난주에도 이 리뷰를 했지만은 AI 알고리즘 매매를 통해서 최근 이 일주일 사이 기간 동안 이 24일과 25일 그리고 26일, 27일간의 수익률 데이터가 이렇게 나와가지고 가지고 왔는데요. 리플과 도지코인을 가지고 이렇게 여러분들께 수익률 같은 부분들을 나타냈던 부분이 있고, 여기서 쭉 보시면은 특이사항이 될 수 있는 부분이 매매 횟수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사람이 일반적으로 매매를 하는 것보다 조금 더 효과적으로 매매 이 기회가 있을 때마다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있어서 조금 더 이 매매 수익률적인 부분들, 기회비용을 잘 살릴 수 있다는 부분들 이해하시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좀 정리를 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지금 AI 자동 매매 시스템권은요. 지금 리플, 도지코인 다양한 코인으로 이틀, 3일 만에 400%, 700%의 상승률 우리 충분히 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수익률 나도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럼 코치님 저희 오늘 바로 히든 코인 들어볼까요? 네, 히든 코인 시간이 또 부족하기 때문에 짤막하게 말씀드리면 이것도 오늘 AI 컨셉에 맞추어서 가지고 온 인공지능 관련된 코인입니다. 특히나 최근 바닥권 대비 저점에서 크게 올라오는 알트코인들이 많다고 서두에 말씀드렸죠. 그와 만큼 저점에서 매수했을 때 손익비가 굉장히 좋은 코인이기 때문에 이거 한번 매수해서 조금 큰 폭의 수익을 얻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마찬가지로 아래 하단 QR코드 누르고 들어오시면은 또 확실하게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AI와 관련된 코인이라고 합니다. 이 코인은요, 저점 매수에서 우리가 큰 폭으로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코인이라고 하니까요. 이 코인의 종목명 궁금하신 분들은 아래 하단 QR코드 스캔해서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참고 자료일 뿐이며 해당 종목에 대한 상승과 하락은 보장드리고 있지 않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